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한번 진단을 또 속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정말 웃는 게 아닌 오프닝이었습니다. 시장이 또 내려갔습니다. 정말 매주 월요일마다 좀 무서울 정도로 좀 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의 시장과는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언제쯤 다시 반등이 나올 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 이 하락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운용형님, 오늘도 정말 시장이 답답하고 무서울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럴 때가 이제 항상 이제 공포스러울 때가 역으로 생각하면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네. 저는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업의 펀드멘탈을 반영하는 거니까 최근에 공포 부분 자체가 펀드멘탈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악재로 해서 주가 빠졌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가치 훼손이 있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약세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본 증시도 상승했고 IT 중심의 대만 증시도 비교적 0.5% 정도 상승했거든요. 우리 시장이 빠졌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펀드멘탈 훼손보다는 대외적인 이슈에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국내 시장 자체가. 그다음에 특히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관련된 이번 주에 상장을 할 건데 그와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펀드멘탈 훼손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심리만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내 주식에 기업 내용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그저 내 것만 빠지는 건 아니구나 라면서 위로를 받아야겠다라는 글도 있고요. 또 다 폭락하는데 상담할 종목이 어디 있나요 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쯤에서 좀 이거는 좀 어떻게 전략을 잘 짜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아니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그래도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마님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구름님도 반갑고요. 오늘 저의 패션이 좀 앙드레슨 패션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민돌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장기투자님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네, 저희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블루스톰 김님, 노랑 금잔디님도 잘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888님의 종목이고요. PI 첨단 소재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2,5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싸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비교적 프리미엄을 받아왔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연기금 수급은 좋은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잘라내야 할지 고민이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살펴볼까요? 52,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오늘 좀 낙폭이 나오면서 49,65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부진하다라는 소식들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오늘 예사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중에 아마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이 좀 반영된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52억인데 144억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예산은 이제 그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고 또 성장 프리미엄을 상대로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못 미치게 나오면 약간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 국면 쪽에서 오늘 실적에 약간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는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 소재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모일리 소재 쪽으로 들어가고 FPCB 쪽도 들어가고 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향후에 이렇던 산업 분야, 전방 산업 분야 자체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회사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 상장될 때 상당히 주목을 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에 주가가 거의 5만 원, 6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빠졌던 주식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2018년도 5만 원, 6만 원대 이 회사 주가는 정말 비싼 주식이다. 안 된다고 했던 주식인데 그리고 이제 회사가 아마 이 시점에서 사모펀드로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모펀드 쪽으로 사모펀드가 현재 대제 주주입니다. 아마 지분 54%를 아마 당시에 아마 6천억 정도 인수를 했으니까 이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한 5천억이 좀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모펀드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별로 못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목적은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3년 내지는 5년 이후에 팔아서 사모펀드 투자가들한테 수익을 남겨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애들의 어떤 그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 자체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이름 첨단 소재에 걸맞지 않게 실적 자체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지금 실적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올해는 실적이 약간 좋아지는데 올해 좋아진다 한다 작년도겠죠. 작년도 이제 4분기 실적이 본다 그러면 영업이 767억이거든요. 이제 좀 전에 2018년도에 회사가 600억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767억이니까 약 4년 만에 약 20%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되지는 않는 거고 또 매출액 자체도 2018년도에 매출이 2,400억인데 작년도 3천억 되는 수준이니까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첨단 소재와 관련된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다른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어떠냐? 회사가 빠르게 성장, 연평균 20% 정도 이상은 매출액 성장과 함께 영업이 증가돼야지 성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연평균 10% 정도의 어떤 성장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작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PR이 지금 2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소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간다 한다 하더라도 30배 이상 평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52,000원대 사셨는데 상당히 주가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다만 회사 실적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 증가세 쪽으로는 돌아선 것 같아요. 작년도 비해서요. 근데 작년 이게 빠르게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도 지금 4분기를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 152억인데 가이드 조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됐으니까 144억이라고 했잖아요. 3분기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4분기에 비해서도 거의 20% 정도 이익이 감소했잖아요. 그만큼 회사가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는가,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대체지만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종목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작년도 실적은 지나간 거니까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근거로 본다 한다면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2,300원이거든요. 작년도 2,0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2,000원대에서 2,300원이면 PR 기준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 25배 정도 평가를 받는 게 적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예사 적정한 가격은 현재 가격대에서 20% 정도 상승한 가격인 58,000원에서 6만 원 정도가 이게 6만 원 언저리 정도가 예사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아마 57,000원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연말 정도 가서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목표 주가 57,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적정하지 않겠는가. 손절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시작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57,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좀 빠진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 올해 앞으로의 실적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하니까요.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가 느리고 따라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속도도 조금은 더디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전체적으로 목표가 57,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염두를 두시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참 좋지 않습니다. 나 이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제가 또 목이 메였네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받겠습니다. 또 이 기회를 좀 사봐볼까요? 이 기회에 내가 좋은 종목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맞아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육봉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프로텍이고요. 매수가가 25,3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이 프로텍이 지난주에 정말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급등세 이어가면서 23,000원대에서 3만 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30%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하는 듯 싶더니 막판에 살짝 파란불 켜내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종목이네요. 시청자님께서는 요 밑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 지금 수익도 잘 보고 계신 구간인데 자, 이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프로텍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 쪽으로 따지면 아마 밸류로 따지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주식인데 과거에 제가 예산은 아마 기업 방문도 제가 한번 가봤던 회사인데 주가가 그 당시에 10,000원대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회사가 이제 오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주가 강하게 움직인 것 자체가 이제 저평가 부분도 있지만은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회사 자회사들도 괜찮거든요. 자회사들도 또 특히 그러니까 1, 2년 전에 인수한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회사도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인수에 따라 가지고 회사도 보게 되면 작년도 100억 정도 인수나 해서 회사도 주가가 상당히 싼 주식인데 회사 인수에 따라 가지고 회사 또 지분법 이익도 좀 증가가 좀 될 거고요. 본업 자체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프로텍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작년도 이제 올해 작년도 1월 달이었죠. 고점이 38,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인데 최근에 34,000원까지 갔다가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쪽인데 풍문이 최근에 거래량도 수반이 좀 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동시에 좀 매수가 입되고 있거든요. 쌍끌이 지금 5일 연속 매수가 입되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만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회사가 주당 EPS가 작년도 4,0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최소한 PER 10배 정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4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기업 내용이죠. 각각의 종목 진단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실적과 함께 회사 본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작년도 지금 실적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보면
전망치가 478억이거든요. 2020년도 매출액이 865억인데 작년도도 매출액이 100% 증가고 올해 매출액 증가도 작년도 1,700인데 올해 1,900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적도 증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국면 쪽에서 실적이 작년 대비 작년과 올해 내년도 계속 증가되는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IT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도 2020년도에 매출액이 작년도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0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일단 3분기까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3분기까지 회사가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뭐 300억이잖아요. 300억, 400억이죠. 3분기까지 거의 400억대 되는 수준이니까 4분기 때 8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가이던스 480억은 달성이 좀 되죠. 설사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3분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PR 기준에서 1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실적 시즌 아마 주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마 4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전반적 약세 국면 쪽에서도 그래도 뭐 약간 양봉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흐름이 안 좋았었으면 최근에 주가가 이틀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는 시장을 안정을 찾으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충분히 직전 고점인 3만 8, 9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 게 최소한 이상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4만 원짜리 이상이니까 직전 고점인 3만 8천 원, 8, 9천 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산 또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로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충분히 잘 보고 계시고 앞으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8,000원까지 일단은 반등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셨으니까요. 수익 더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쫄보님 오셨습니다. 쫄보님이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이 사냥하러 가는 것 같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조심하세요. 잡힐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이 시간만큼은 또 우리가 수익을 사냥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이 종목 너무너무 답답하다. 뭐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죠.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토마토 TV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날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베네치아 님이 올려주신 종목 볼게요. A 프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매수가는 39,000원이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A 프로가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37,250원에 거래를 마쳤죠. 오늘 오전장에 아마 100% 무상증자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45,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그 힘이 다 빠지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실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지난 한 해 계속 좀 힘들었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 보여주고 흐름 괜찮은 상황인데 이 무상증자 소식과 함께 오늘의 이 윗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그렇죠. 무상증자 100%를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기준율이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니까 설 이후에 이제 권리락이 좀 되겠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쉬는 걸 감안하면 근데 이제 주가가 보면 무상증자에 대한 정보 노출 자체가 그렇게 뭐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최근에 무상증자 100% 정도 하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한 30%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35,000원 아래에서 오늘 고점이 44,000원까지는 반영이 좀 된 거죠. 근데 현재 주가는 이제 37,000원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37,000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뭐 반영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제 44,000원 올라가면 이게 34,000원 올라갔으면 오늘 장중원에 따지면 몇 프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14%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반영된 거거든요. 35,000원부터 해가지고 44,000원이면 거의 30%, 28%, 30% 오른 거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무상증자
100%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 25%, 30% 정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이 아마 28% 정도 고점 기준으로 보면 45,000원이니까 딱 보니까 딱 뭐 30% 올랐네요. 보니까 3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5,000원이니까 주당 10,000원 떴거든요. 그러면 이게 35,000원대에서부터 이미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주식을 산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시점에서 정보가 노출되니까 판 겁니다. 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은 2차전지 장비회사거든요. 결국은 2차전지 장비회사들은 이제 수주 실적이 좀 중요한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PO를 좀 하면서 대규모 공모 자금을 확보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규모 투자를 할 거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투자를 대규모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전개되는데, 근데 A-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수주잔고를 잠깐 전자공시에 들어가 봤더니 수주잔고가 34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럼 340억이면 예사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추정 매출액이 770억이니까 수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200% 정도 많게는 예컨대 PNT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천억인데 수주잔고가 작년 9월 말 기준에서 8천억이 넘거든요. 200%거든요. 근데 예산은 작년도 2021년 매출 추정시 770억인데 3분기 말까지 350억이면 매출액 대비 작년 1년 매출액 대비 지금 5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연간. 그러면 수주잔고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 별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수주잔고가 작년도에 예컨대 최소한 뭐 700이라든가 1,000억 정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사가 작년도에 보면 매출액은 2020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거의 50% 가까이 증가됐지만은 영업은 적지 않았다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회사의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시장에서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매출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 실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증가되는 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 나오는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를 노출된 시점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략은 어떠냐? 일단은 무상증자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2월 8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전략은 2월 7일 날 권리락이 되겠죠. 2월 7일이 평일이라 한다 그러면, 제가 달력을 안 보고 있는 쪽인데, 2월 8일이 기준일이니까 2월 7일 날 무상증자, 월요일입니까? 네. 월요일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주식 산 사람은 무상증자를 받을 거고, 산다든가,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거고, 2월 7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권리락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100%니까 현재 주가 37,0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16,600원 정도 주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게 기준가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바운드가 됩니다. 리바운드가 만약에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 2월 7일 날 37,200원이라는 가정 하에, 근데 만약에 주가가 그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주가가 42,000원이라든가 올라가면 무상증자 안 받고 파셔야 돼요. 파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현재 2월 7일까지 주가가 현재 37,000원 아래권에 있으면 무상증자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 받고 2월 금요일까지 갖고 있고 월요일 날 되는 시점에서 무상증자 권리락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아침에 시가에 바로 올라갑니다. 10% 정도. 그러면 이렇게 16,600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약 18,000원 정도라든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셔야 돼. 그러면 18,000원, 16,000원이니까 약 10% 정도 좀 올라오거든요. 10%. 그러면 약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19,000원 정도 되면 주가는 최소한 4만 원 정도, 39,000원이니까 4만 원 정도 파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 4만 원 이상 올라가면 무상증자 안 받고 파는 전략, 그다음에 주가가 현재 가격이 37,000원 아래에서 2월 7일까지 머물러 있으면 무상증자 받고 받는 다음 날, 월요일 날, 2월 7일 날 무상증자 받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팔고 나중에 무상증자 물량은 2주 정도 되면 들어오거든요. 신주 물량은. 그때 나머지 부분은 주가에 따라서 액션을 좀 취하면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프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앞두고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전략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오셨고요.
보글님 잘 오셨어요. 또 한상철님의 종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그마님이 요즘에 참 믿을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야인 시대를 믿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장기투자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문의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는 17만 8천 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네요.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또 많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36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에 대비하면 지금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을 앞두고 뭐 4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주가 많이 내려왔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쯤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구간인데요. 어떨까요, 이 종목? 네, 뭐 개인적으로 뭐 바이오 종목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 됐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나는 회사거든요. SK바이오팜은 실적이 안 나는 회사고 SK바이오팜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뭐 위탁 가공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작년도 영업이익이 2020년도죠. 377억인데 작년도에 4,600억, 올해도 뭐 6,000억이거든요. 현재 주가 밸류 자체가 지금 37배 되는 회사니까 작년도 시적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0만 4,500까지 떨어지는 회사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죠. 지금 PR 30배 정도 된다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스가 지금 PR 기준에서 지금 80배, 90배 정도 되는 수준, 셀트리온이 한 30배 정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낙폭 과대니까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주가가 36만 원대 지금 딱 반토막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36만 원이 지금 18만 원이면 17년 딱 반토막입니다. 이게 주가가 대체적으로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빠지면 다 빠지거든요. 또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이제 16만 원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16만 원에서 올라간 거니까 거의 내려올 만큼 맞죠. 16만 원 아래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예사가 16조 원 정도까지 16조 원 아니라 13조 원인가요? 13조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27조 원 정도 갔던 회사가 지금 반토막 나서 이 정도로 주가가 무서운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0조 원 회사가 불과 6개월, 7개월 만에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나버린 거죠. 최근에 이건 많아요. 지금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예. 이게 제가 대형주라고 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고성장주, 고평가 종목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진 거죠. 그렇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점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여기까지 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부터 뭐 충분히 분할 매수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반반씩 해가지고 16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 현재부터 만약에 20% 정도 사고 싶다 그러면 5%, 10%씩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다만 이 종목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밸류로 따지면 딱 한 21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올해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주당 EPS가 7,000원 정도 되거든요. PR 30배 정도 적용한 가격이 37에 21만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여기를 이탈하면서 빠졌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이 딱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7만 원 정도 아래권에 산다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는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21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은 좀 담아봐도 될까요? 라면서 매수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조금씩 접근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눠서 조금씩 비중 한번 채워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해 드렸네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준현 옹룡형님과 함께 하고 있는 월요일의 야인시대 제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종목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이번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볼 건데요. 바텍 올려주셨습니다. 김선호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32,200원 매수가이시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바꿔봤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앞선 종목들도 그렇고 실적 시즌인 만큼
조금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고 오늘 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33,65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믿을 거는 아무래도 이 실적밖에 없는 거겠죠. 이 바텍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뭐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 장세에서 믿을 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탄탄하면 괜찮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함께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주가가 반등할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빠르게 가는 거고 또 주가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 대표적인 회사가 바텍도 그런 어떤 유형의 종목입니다. 회사는 이제 치과형 의료기기 회사인데 치과형 의료기 엑스레이 관련 쪽 회사거든요. 회사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법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년도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를 안 갈 거다. 그래서 치과 의료기기 자체도 부진할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작년에 최대 실적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위드 코로나 접어들게 된다 한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회사가 좀 작년을 벌시게 되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도 694억입니다. 충분히 이게 작년도 영업이익 실적 자체는 이제 믿어도 되는 게 왜냐면 3분기까지 나왔던 거고 또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3분기까지 나왔으면 거의 연간 실적은 거의 70, 80 정도 믿어도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지금 작년에 694억이면 뭐 최대 실적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이런 회사들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고 1,780억, 2,100억, 2,300억, 2,700억 그다음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거렸어요. 근데 작년도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300억 정도 2020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이 성장을 했으니까 올해도 지금 전망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의료기기가 지금 이 회사가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8배밖에 안 됩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PR이 8배다.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을 보게 되면 PR이 20배거든요. 엄청 주가가 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그런 실적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32,200원 약간 수익 구간이죠. 뭐 주가 이 주식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제가 보기엔 주가는 뭐 최소한 4만 원, 2, 3천 원 이상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겠나요? 왜냐면 회사가 아마 주당 EPS가 지금 작년도 아마 4,800, 작년도에 4,100원, 올해 이제 4,4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의료기 회사들 최소한 PR 12배 이상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적정한 가격은 4만 7, 8천 원 이상까지 나오는데 현재 시장 여건을 본다 한다면 충분히 한 4만 1천 원 정도까지는 3만 8천 원, 4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회사는 뭐 부채도 없는 회사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1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뭐 충분히 뭐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데 약간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도 추가하면서 3만 2천 원대 정도가 거의 저점인 것 같아요. 3만 2천 원 정도 현재 가격대 3만 3천 원이니까 목표 주가 4만 1천 원 정도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에서 잘 잡으셨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우리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종목은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본이 단단하게 받쳐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바텍 4만 1,000원까지는 가야 된다, 갈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 더 채워와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텍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구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자님, 요즘 같은 시장에서 행복하신지 궁금하네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구서원님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랑 비중도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대우건설 살펴볼 거고요. 이화중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대우건설은 6,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담으셨는데요. 대우건설 오늘 2% 넘게 빠졌고 5,6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근 1년 가까이 한 6개월 이상 이 종목이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6,1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 상황입니다. 뭐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앞으로 이 대우건설은 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원용영님.
예, 일단은 건설 업종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는 요즘 전혀 관심 안 둡니다. 저는 뭐 가급적 매매를 현재에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 인상기 때 가장 피해주가 건설주거든요.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건설주한테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유가가 국제 유가가 지금 85불대 유가까지 급등했지만 해외 쪽에 중동 쪽의 수주는 지금 거의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이 정도 올라가면 중동 쪽에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해외 수주,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해외 수주를 해봐야 부실채권만 늘어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쪽인데, 국내 아파트 분양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물론 이제 대선 후보들의 너나 나나 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된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건설업장은 호재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 한다면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 타이트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좀 보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아파트 건설 분양 부분 자체가 작년도에 분양이 많이 돼야지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착공이 진행이 좀 되면서 되면 실적이 좋아질 건데, 작년도 하반기 때 10월달 이후에 국내 부동산 주택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가 뚝 떨어졌다 했습니다. 거의 10월달 이후에 분양이 안 됐어요. 거의 당초 건설회사들이 예상했던 분양 물량 자체가 거의 하반기 때는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2월이 좀 되겠죠. 근데 지금 올해 부동산 자체가 지방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어떤 작년도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에 불구하고 예상했던 대로 분양 물량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건설주 올해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 건설주에서 기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건설주보다는 건자재를 사야 된다. 건사재 내지는 건설 기계를 사야 된다. 저는 그런 시각이거든요. 건설주보다. 현재 건설주 실적은 어떠냐, 4분기 때. 이따 제가 오늘 좀 끝나고 이제 투자의 신시간에 주요 업종들 실적을 좀 얘기를 할 건데, 건설주도 자체 실적 다 파악을 했거든요. 현대건설, 내일 모레 현대건설 실적 발표할 건데,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모든 건설사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5%에서 한 10% 정도 다 안 좋게 나와요. 뭐 실적이 안 좋다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그렇게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못 올라간다는 거죠. 실적 발표 때까지는. 왜냐면 주가 자체가 싸니까. 대우건설도 주가 싸거든요. PER 기준으로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대우건설의 모멘텀 자체는 인수권이었잖아요. M&A 인수권이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중흥그룹이잖아요. 아마 중흥그룹이 아마 전라도 쪽에 있었던 그 전라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건설회사인 거 알고 있는데, 중견 별로 이름 없는 건설사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인수하면 좀 모멘텀 부각이 좀 될 건데, 이제 그것도 호재로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주가는 뭐 워낙 주가 싸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건설주는 그런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 여기다가 여러분 걱정해야 되는 것 자체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곧바로 지금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지금 수요 예측합니다. 이게 2월 달에 또 상장하거든요. 그럼 또 건설주 또 악재예요. 현대 엔지니어를 편입하기 위해서 현대건설도 팔 거고, 대우건설도 팔 거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우선이거든요. 엔지니어 업체기 때문에 편입 자체가 건설회사들이.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부정적이다. 근데 다음 대우건설 주가는 반등 나올 것 같아 제한적이다. 기술적으로는 6,200원 정도가 적정한 반등이 좀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건설주 쪽이 본다는 매력은 떨어지지 않겠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6,200원 정도가 적정한 반등 목표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주가는 타격을 받고 있고, 현재 부동산 경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우건설 지금 상황에서는 6,200원 정도 적정 주가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건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 해령고님의 종목으로 이어갈 건데요. 캠트로스 가지고 계십니다. 14,000원 매수가의 비중은 20%예요. 자꾸 빠지네요. 손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한 2, 3년 정도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캠트로스가 지난해 여름이었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 삼성 SDI에 대한 이슈와 함께 좀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죠. 5,000원, 6,000원대에서 2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오늘은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14,000원에 요 내려오는 중간에 매수를 하셨을지 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실도 적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장기 투자 2년 이상, 3년 이상 나는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의 좀 장기적인 전략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계속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네. 원래 예사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환경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사가 화학 쪽에 제품을 만든 회사니까. 근데 예사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19,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첨가제와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 2차 전지의 문제점 자체가 화재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해질 액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첨가제를 예사가 개발했다. 즉, 2차 전지의 전해질과 같은 속성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년도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좀 발생이 좀 되면서 또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제에 대한 개발의 이슈가 좀 되면서 전해질과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과 관련된 화재 예방과 관련된 관심이 부각이 좀 되면서 그때 주가가 상승 움직임이 제대로 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회사 주가 부분 자체는 이제 전해질과 관련된 회사들은 관련해서 첨보라든가 그다음에 엔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기업이라든가 이제 관련 종목과 이제 같은 쪽으로 엮여 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전해질과 관련 기업들이 근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2차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 종목도 전반전지 2차 전지 관련 종목 주가 하락과 함께 성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이제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한 회사 쪽이고요. 또 시가총액 자체가 2,7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이제 관련돼서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제 제2의 첨보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주식이가 현재 첨보가 시가총액이 3조 원대 회사인데 예산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도 채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그 첨가제 성격의 전해질과 관련된 기술 개발 현재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시화된다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우리 청장님이 얘기했던 중장기적으로 주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잠재적인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회사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공장 증설이라든가 선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캐파 증설 이후에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그래도 15,600원 정도 전개가 좀 되다가 오늘 좀 주가 좀 흘러내려서 약간 지지선을 조금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 가격대에서부터 10,000원대에서부터 올라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의 저점을 좀 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13,000원대에서 빠졌던 주식이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좀 보시고요. 이 종목은 이제 성장성과 관련된 프리미엄 자체가 아직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예상했던 전해질과 첨가제와 관련된 부분 자체의 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예산은 이제 부채도 깔끔한 회사, 재무 내용 자체도 깔끔한 회사이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적정한 비중 자체를 가지고 가면서 예사했던 캐파 증설이라든가 기술 개발과 관련된 투자 부분 자체를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12,500원, 13,000원까지는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의 방향성, 투자에 대한 움직임 체크하면서 우리가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2, 3년 길게 무작정 놔두기보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주가의 움직임도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보자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때문에 일단은 12,500원, 13,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사이에서는 살짝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트로스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 그리고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꽃방호님의 종목 이어갈 거고요. 한국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9만 원에 들어가셨고 매번 항상 그렇듯이 꽃방호님 100% 담으셨거든요. 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봉쇄 이슈로 들어갔습니다. 단기로 괜찮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이 천연가스 봉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조선주가 꼽히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4% 넘게 하락하면서 85,6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올해 초만 해도 수주 소식 들리면서 살짝 상승을 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꺾였습니다. 시장의 흐름과도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이 조선주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우크라이나 이슈와 함께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가격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조선주가 우크라이나 뭐 천연가스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그다음 러시아 간에 뭐 전쟁이 발생이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한다면 글쎄 뭐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겠죠. 러시아가 최대 천연가스 생산 회사니까 그 유럽 통해 나가는 거니까 그걸 보고 샀다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해서 대우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야죠. 한국조선해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쪽에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급등할 거고 현재 근데 천연가스 러시아와 우리나라 그쪽에 너무 민감하게 파는 것 같은데 그런 또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자체는 그렇게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오늘 빠졌던 것 자체도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개인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조선주로 봐야 되거든요. 조선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저는 조선주는 좀 부정적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저는 조선주 과거에 2011년도인가요? 현대중공업 48만 원대 매도한 이후로 조선주를 전에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물론 업황 자체는 좋죠. 저는 이제 밸류션 전문가니까 일단은 조선주는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제가 실적을 좀 체크를 했는데 4분기 때 적자 한 거의 5천억 날 거예요. 현대중공업도 한 거의 5천억 정도 날 거고 난이후 자체가 이제 알려진 내용이 있지만 통상임금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좀 되면서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 연간 기준에서 거의 8천억 정도 적자 날 거고 한국조선해양도 연간 따지면 아마 5천억 적자가 좀 날 거예요. 적자가 날 거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제가 현대중공업을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아래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사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신저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좋아지지만은 결국 밸류 자체가 보시다시피 올해 적자 난다고 그랬잖아요. 5, 6천억 적자 난다고 그랬고 작년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적자가 지금 7천억 정도 남았는데 거의 1조 원 넘어갈 거예요. 연간을 따지면 이게 4천억 4분기 때 지금 적자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2분기 때 8,900 적자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예산은 작년도 적자가 아마 1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1조 원이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이제 올해 작년도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 내지는 2024년도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건데 2023년도 이제 실적을 앞당겨서 본다, 미리 본다 하더라도 2023년도 한국조선해양의 단기순이익이 5천억이거든요. PER 기준에서 1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지금 경기 관련 종목들과 싸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이다 그런 시각이고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조선주가 지금 계속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차트 자체가 한국조선해양도 좀 그렇고 특히 삼성중공업은 제가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 사더라도 현대중공업을 사야 된다. 삼성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파셔야 됩니다. 파셔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현대중공업을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또 전략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낙폭 가격에 따른 반등 가능하겠죠. 반등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9만 한 5, 6천 원 정도. 현재 지금 8만 6천 원이니까 그 정도 가격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격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이게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이죠. 실적 업황 자체는 좋아지지만은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조선업종에 대한 수주 자체도 뚫을 거고요. 올해 대한 수주 전망 자체는 조선은 괜찮은데요. 작년도보다 수주 목표 자체가 작년도 달성률로 따지면 작년 수주 금액으로 따지면 20% 정도 줄었어요. 작년도 연초 계획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증가인데 작년도 달성된 수주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조선업소의 수주 목표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한 21%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조선업방 자체도 작년 좋았지만 그렇게 올해 많이 안 좋아진다. 대신 이제 선별 수주를 하니까 아마 수익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선가 자체도 작년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저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96,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꽃방울님 이런 댓글도 나눠주셨는데 크게 지금 매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고 단기로 본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95,000원 정도까지 짧게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조선해양까지 오늘의 야한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투자의 신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포인트,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또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공지사항 전해드릴 것은 운영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에 오후 4시에 만나볼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자, 운영형님 이날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작년 연말부터 온통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거든요. 네. 관련해서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따라 가지고 업종들 종목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장은 저도 언제 어디까지 빨지 모르겠지만 도사살 때 이유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서 아마 공개 방송이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장 끝나고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중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7일에 솔루션이 엔솔이 상장이 되죠. 상장 전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영형님과는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